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동기 기자도 휴가 가시냐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9월 초에요. 네. 하루 정도 내서 갔다 올 생각입니다. 하루? 뭐 하루짜리 휴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금요일 하루 정도는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맞겠어요. 사실은 지금 피크여야 될 철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주 어디부터 볼까요? 일단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5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6일에 백년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세종시를 방문을 해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전국 순회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비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일단 취소를 했고요. 그랬다면서요. 13일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이제 오늘 학교 앞으로 이제 가볼 예정인데요. 학교 앞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내거나 하면은 과태료 많이 무는 건 있었는데, 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그러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단속반이 다니다가 잡는 거거나 카메라가 잡는 거였는데 이제 주민도 신고가 된다. 가다가 이제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발견이 되면 찍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앱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그럼 과태료 8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야. 8만 원은 상당히 센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 시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가끔 주정차한 차량 보거든요. 봐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우리 애만 기다렸다가 싹 잘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화요일은 국회 본회의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 구속 입법을 처리를 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주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머지 11개 후속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를 거쳐서 이번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을 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뜨거운 국회가 또 될 것 같고 화요일에 살필 일정이 혹시 또 있습니까? 연관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보완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네. 내일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에 당정이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용적률, 층고 기준 상향이라든가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도 화요일부터 시작 아니에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P&R의 주식 19만 4,794주가 압류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보복에 나설 거다. 한국 그렇게 하면 보복에 나설 거야 라고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한일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 보복 조처가 취해질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요일로 가보죠. 일본 정부가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수요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5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데요. 원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입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재입국을 불허를 해왔거든요. 예, 일본.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재입국 대상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능실습생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8만 8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재입국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얼마나 될까 저는 좀 일본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군 영창 제도가 수요일부터 폐지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영창 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서 감금하는 징계 처분인데요. 네. 그동안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징계 처분 내용에서 영창이 사라지고요. 원래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네. 이걸 6단계로 세분화해서 군기 교육이라든가 간본,
견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요.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어떤 걸 좀 챙겨봐야 되나요? 목요일에 잠깐 일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스터 트롯 서울 콘서트가 송파구와의 협의 끝에 금요일부터 좀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은 일정이 좀 없고요.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원래 송파구가 대규모 공연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개막을 연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서울 콘서트가 7일부터 올림픽 경원 체조 경기장에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이거 막 합니다. 하냐 마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 많았는데 결국 금요일 날 하는군요. 좌석 간 거리 동의를 강화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요일에 살펴볼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금요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예고를 했고요. 의과 대학생들도 토요일에 전국 규모의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공의협의회가 파업하는 게 금요일 7일. 네.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네요. 그러면. 레지던트들이고요. 8일에는 의대생들. 이제 의대생들은 전국 규모의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의대협이라고 있거든요. 2만 의대생 연대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의협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의대협.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의대생들이 상당히 좀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 주 중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원래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재실사 요청을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 쌓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이 되면은요, 현대산업개발이 낸 계약금 2,500억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무산이 되면은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주면 얼마를 돌려줘야 돼? 재실사를 요청을 했는데 채권단에서는 결국에는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인지도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이번 주에 시사 일정 꼼꼼히 챙겨주신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